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원자력병원 비뇨의학과의 송강현 선생님하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생 처음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어색. 방송은 익숙하지 않지만 전립선암 치료에는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립선암은 남자의 암 중에서는 네 번째, 그리고 65세 이상만 놓고 보면 세 번째로 많은 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점점 늘고 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제일 많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서구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얘기는 네.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뭐 하는 기관입니까? 전립선은 부성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액을 생산을 담당을 하는데 되게 정액의 한 3분의 1 정도 담당하고 전립선액이 주로 이제 정자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은 당연히 전립선에 생긴 암일 텐데 왜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원인은 지금 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있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암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변 보는데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급성요폐라든지 배뇨장애라든지 아니면 요실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증상이 그렇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면은 노화 현상에 의한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전립선암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진단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혈액 검사에서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특이항원,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검사를 하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그나마 좀 편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게 전립선 암에서만 특화된 게 아니라 전립선 질환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비대증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제 소변을 못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정을 할 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만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SA라는 수치가 전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암은 일단 아닌 겁니까? 암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PSA 수치가 정상 범위인데도 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 검사를 권해드리는 경우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서 저음형 병변이 보일 때는 조직 검사를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아까 조금 전에 증상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궁금해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되면 이게 암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종양이고 전립선 암은 악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은 천천히 자라면서 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악성종양은 진행을 하고 전이를 해서 생명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립선 암과 전립선 비대증은 호발 위치도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전립선 암인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한 배뇨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좀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고 뭐 약 드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암이 추가로 생겼다. 그러면은 그건 오히려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비뇨학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진단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빨라지면 빨라지지 늦어지진 않는다. 암이 만약에 진단됐다. 그러면은 치료는 보통 다른 암처럼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골라 구성됩니까?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위험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폐 질환이라든지 이전에 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자체보다는 마취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취를 안 할 수 있는, 통원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보통은 이제 전이가 있을 때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암은 특징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호르몬 억제 치료를. 아,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항암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립선암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서도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해서 호르몬제에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항암제를 쓰게 쓰기도 됩니다. 하고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까? 암의 분화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종류에 따라 다른데 네. 어떤 건 하여튼 되게 천천히 자란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특이한 것은 초기인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좀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다리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기요법이라는 게 있고 능동적 감시라고 하는 네, 게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다른 겁니까? 대기요법은 보통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전립선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존하는 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SA 정도 팔로우하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 능동적 감시 방법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이제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라든지 어떤 치료를 하든지 어느 정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굳이 일찍 치료를 받아서 젊은 나이부터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전립선 조직 검사라든지 전립선 MRI 검사를 해서 진단 당시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암이 진행돼서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안 하고 경과를 감시만 관찰하는 계속 게 하는 거군요. 네, 환자한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대기요법은 혈액 검사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네, 간단한 혈액 한 검사 뭐 정도만 하게 6개월 됩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3개월 아, 정도마다 한 3개월에 한 번씩 번씩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 능동적 감시는 조직 검사를 3개월마다 할 수는 없을 테고. 맞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조직 검사하고 MRI MRI 검사를 해서 진단 당시 아니면은 이제 1년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뭐 3번, 4번 받으신 네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 비교를 해서 확인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경과를 보면 2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술 치료를 하면 그냥 전립선을 전부 제거하는 수술을 합니까? 맞습니다. 그 성기능은 유지가 됩니까? 전립선 주변으로 신경혈관 다발이라고 해서 발기와 관련되는 그런 구조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신경이나 혈관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발기력의 이제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해부학적인 이제 이해도가 높아졌고, 로봇 수술이 이제 도입되면서 조금 더 확대돼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 다발을 보존할 수가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수술 이후라도 이제 성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로봇 수술 네, 저희도 이제 로봇 수술기를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한테 이제 가능하면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 수술이 이제 수술적인 술기라든지 회복 부분이라든지 합병증 부분에서 장점이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보험 체계에서는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원자력병원 국공립병원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죠, 민간병원보다는.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립선암이 아까 이제 서구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식생활, 생활 습관 이런 거랑 관련이 좀 있나 봐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채식보다는 이제 동물성 지방, 육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식생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면서 PSA 검사를 이전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도 서구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까? 음주 흡연은 사실 특히 흡연은 모든 암의 적이기 때문에 전립선 암에서도 상당히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음주라기보다는 화합물 같은 거, 화학제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로 다른 암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전립선 암에서도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그게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뭐 공장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이런 경우 말하는 네. 거죠? 네. 되게 연세 많으시는 분들도 수술합니까? 기대 여명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한테 완치가 가능한 적극적인 치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개복 수술을 했을 때는 로봇 수술 전에는 한 75세까지 권해드렸고요. 지금 로봇 수술은 80세까지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이제 5년 생존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립선 암은 그러면 성적이 좀 좋은 편입니까? 뭐 3기 정도만 돼도 한 97% 이상이 됩니다. 3기도 97% 이상이라는 건 1기나 2기는 더 높다는 뜻일 테고요. 그렇죠. 4기인 경우도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되는 경우에는 볼 수가 있는데 4기 중에서도 호르몬 불응성암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 한 2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4기가 되기 전에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특히 호르몬 불응성암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원자력병원 비뇨의학과의 송강현 선생님한테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